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0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회계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불화에 해당하는 부수입니다. 불화부수는 불화자 글자가 쓰일 때가 있고 점이 4개 찍혀서 불화를 나타낼 수 있죠. 불화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불을 나타내는 화, 없다는 의미의 무, 불꽃을 나타내는 염, 그럴듯하다, 자연을 나타내는 연, 열을 나타내는 열, 비추다 라는 의미의 조, 까마귀라는 의미의 오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불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는 글자 그대로 불을 뜻합니다. 불을 나타내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불을 나타내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재해를 일으킨 것을 얘기하죠. 불로 인한 재해 또는 재해성 불을 모두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화라고 하는 것은 등잔불이라는 뜻이죠. 요 등은 등잔인데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 중에서 등유, 옥탄가가 좀 낮은 아주 낮은 쪽에 속하는 거죠. 그 등유로 심지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불을 지피는 것을 우리가 등화라고 얘기를 하고, 관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다라는 의미죠. 전쟁 때 예를 들어서 담뱃불 같은 것은 한 2, 3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사가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이 불꽃이 밤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에 그 모든 불빛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등화 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화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병 또는 울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그 병 명칭도 한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 또는 울화병은 화 또는 화가 앵글이죠. 울화 같은 말이죠. 답답한 것이 화가 오랫동안 쌓여서 답답한 상태가 된 것을 울화라고 하죠. 화병 또는 울화병은 오랫동안 화를 사귄 상태, 즉 풀지 않고 쌓아둔 상태에서 심리적 질병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화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가 오행에 들어가죠. 불, 물, 금속, 흙, 그리고 나무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오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화에 해당하는 요일이죠. 요일로 보면 세 번째 7일 중에서 세 번째 날에 해당하는 요일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조건이 가까운 것으로 보는 행성을 얘기합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정중심부
얘는 멘틀이라고 해서 용암이 있죠. 그 용암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뿜어져 나온 것을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방화지만 이 한자가 달라지면서 뜻이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rsen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불을 놓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불이라는 거 있죠.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논둑에 있는 잔디를 태우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통상 방화라고 얘기 안 씁니다. 방화는 이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고의로 오늘 방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fire prevention이라고 하면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화수 그러면은 불이 났을 때 끄는 데 필요로 한 물을 얘기하는 거고, 방화사 그럼 모래. 이제 기름이 불에 탈 때는 물을 부으면 더 폭발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래로 이제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맨 처음 불이 났던 지점을 얘기합니다. 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어디 갔죠? 등잔 여기 등화. 이 등잔불은 심지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게 되죠. 그 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화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도화선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이제 한국어에서 심지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큰 사건의 계기라는 의미로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약의 도화선을 쭉 연결해 가지고 불꽃이 쭉 타고 들어가서 뻥 터지죠. 그런 것처럼 큰 그 일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위자가 되겠는데요. 위태하다 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삐쳐 올리는 거죠. 여기서도 삐쳐 올리는 겁니다. 해서 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위태롭다 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위자를 사용하는 단어를 10개를 살펴보면 위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아주 위험하고 급한 상태다. 그러니까 조치를 급히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이제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과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일단은 위해하다라는 말과 위험하다라는 말의 차이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위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닥쳐서 해가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위해한 것은 예방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닥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태하다는 이 위해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휘라는 뜻입니다. 기휘인데 위험한 기휘라는 의미죠. 위난은 위태로운 상태여서 입장을 정리하기가 아주 난처한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위험을 우리가 위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중하다와 위독하다는 같은 말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질병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뉘앙스는 위중하다는 병이 깊다라는 뜻이지만 위독하다는 돌아가실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죠. 위중은 병이 아주 무겁고 깊은 걸 얘기하는 데 반해서 위독하다는 생명이 곧 마무리될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기일발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정도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 라는 뜻입니다.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용어입니다. 원래 보험에서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보험을 들었을 때 그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서 피보험자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라는 보험금 지급의 조건을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자를 볼 건데요. 까마귀라는 의미의 오자입니다. 이 오자는 조금 이따 이제 조자를 한번 써볼 건데요. 조자하고 언뜻 볼 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자와 오자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요건 지금 오자인데요. 빨간색으로 조자를 써보겠습니다. 조자는 이렇게 쓰입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나요? 예, 바로 이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오자고 이렇게 획이 하나 더 있으면 조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새란 뜻이고 이건 까마귀란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자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비락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가 이게 날다라는 뜻입니다. 그자 배가 락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 그래서 언뜻 실제로는 이 의미는 까마귀가 난 거와 배가 떨어진 거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우연히 까마귀가 앉았다가 날면서 배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까마귀가 발로 움켜쥐었던 그 배 꼬투리를 건드려서 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을 오비락이라고 합니다.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떼처럼 아주 졸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오거나이제이션이 되지 않고 제멋대로 어떤 명령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오합지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작교라고 하는 것은 이 오가 까마귀라고 했죠. 작은 까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내려오는 설화 중에 그 7월 칠성날 까마귀와 까치들이 다리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게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의 다리이다. 오죽헌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을 심은 그 정자 스타일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율곡 선생, 성함이 이이죠. 율곡 선생이 태어나신 신사임당의 친정입니다. 강릉에 있죠. 이 오죽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종류예요. 조금 특이해요. 색깔도 좀 특이하고 모양새도 좀 특이합니다. 이제 오산은 경기도 그 화성에 있는 오산, 수원 밑에 있는 오산을 얘기하는 거죠. 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뿌리 식물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게 그 특히 이제 현대인들의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좋다고 해서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단어, 그 5자를 제외하고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